안녕하세요. 탐사일보 TV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반도 긴장도를 확 끌어올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북한이 한국이 무인 항공기를 북측 영공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군 소행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동시에 군경 합동조사로 진상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팩트 기준으로 북한이 정확히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이게 사실과 별개로 왜 위험한 프레임인지, 한국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주장부터 정확히 요약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4일에 남측발 무인기가 북측 지역, 개성 등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북한은 격추했다고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잔해와 촬영 이미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증거라고 내세웁니다. 김여정은 행위 주체가 군이든 민간이든 간에 한국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북한은 무인기가 들어왔다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책임의 프레임으로 바로 점프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해도 정부 책임, 군이 했다라면 더욱더 심각한 정부 책임,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정부 대응을 보겠습니다. 골자는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 군 소행이 아니다. 두 번째,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니까 자체 조사를 하겠다. 국방부는 해당 날짜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공개된 무인기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합니다. 북한을 도발할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냅니다. 대통령이 또 이어서 지시합니다. 만약 민간 무인기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실제로 약 30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 발표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로 메시지를 내면서 군 소행 부인, 자체 조사의 기조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되, 그럼 누가 했는지 민간인 포함 국가 차원에서 수사하겠다는 구도로 넘어갔습니다. 이 조합이 지금 정부의 기본 포지션입니다. 자, 이제 쟁점을 보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쟁점은 총 5가지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실관계입니다. 군이냐, 민간이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정부는 군 소행을 부인하며 민간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래서 합동수사로 간 겁니다. 반대로 북한은 민간이든 뭐든 한국 책임으로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쟁점 1입니다. 사실관계. 두 번째는 위기관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증거전이 아니라 프레임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북한은 무인기 자체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한 정부가 그들을 도발했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특히 두 개의 국가론 기조와 맞물려서 내부 결속, 대남 명분을 쌓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확전 리스크입니다. 드론 무인기는 크기가 작지만 이를 오인하고 과잉 대응을 부르기가 쉽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도발로 이를 확대해서 규정하면서 경고 수위를 올리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쟁점 네 번째, 국내 정치의 파장입니다. 야권에서는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공식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도발 의도는 없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는 안정적 관리의 방점을 찍고 있어요. 다섯 번째 쟁점 국제 메시지를 보면 이슈가 국제 뉴스로도 크게 보도되었고 한국은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민간발 도발로 비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잘한 점부터. 군이 했다는 인상을 준다라는 건 확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요. 그래서 부인을 한 건 필요한 행위였다. 동시에 민간이라도 중대범죄면 수사라고 못 박는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였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의도는 중요합니다. 상대가 내러티브를 키우는 걸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도발 의도가 없다라는 반복적인 메시지를 냈다라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한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북한은 영공 침범은 주권 침해이며 주권 침해는 국가 책임이다라는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범죄, 우리가 만약에 민간 범죄 단속 얘기만 크게 하게 된다면 북한은 봐라, 남한도 침투를 인정한 거다 라는 구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위험한 요소를 보면 조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애매하게 정리가 된다면 불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결론이 빨리 나와야 확전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생각이고요.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든 이유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4가지 시나리오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민간 드론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내법 위반 수사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은 그래도 국가 책임이다라는 주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군 관련 정황이 만약에 일부 발견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파장이 커진다. 외교, 안보, 국내 정치 모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단 현재 정부 발표는 군 소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3국이나 제3자가 개입하거나 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라면 정보전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증거의 진위 관련된 싸움이 격화될 수가 있다.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네 번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채 장기전으로 갈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반복적으로 이 카드를 꺼내들고 남북 간의 심리전을 쓰는 도구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건 북한의 주장과 한국 정부의 부인 및 합동수사 착수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무인기 한두 대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을 통한 전쟁, 위기 관리, 확전 위험, 이 3가지의 문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를 빠르고 투명하게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내러티브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 잔해 사진, 카더라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건 이들의 선전전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일보 TV였습니다.